네,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챗 GPT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저의 생각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3월 말에 챗 GPT 사용자가 1억을 넘으면서 각종 IT계 거장들이 챗 GPT의 개발을 약 6개월 정도 멈춰야 된다라는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툴이 부정적일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멈춰서 어떤 규제 사항들을 먼저 정립하고 개발을 하자, 이렇게 서명을 한 건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뿐만 아니라 IT 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 수상자인 조슈아 벤지오, 그리고 애플 공동 창업자였던 워즈니악도 서명했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많이 나뉩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인간 사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인공지능은 사람을 살리고 우주의 지표 아래에 탐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스티븐 호킹은 100년 내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미국 라이스대 교수 모셰 바르디는 기계가 모든 업무에서 인간보다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장단점을 보면 자율주행차의 경우 편리한 물류 운송, 그러므로 이제 물류 가격이 싸질 것이고, 이제 이로 인한 해킹이나 보행자 보호,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위협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이나 이제 예방, 진단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는 의사들의 일자리 감소, 사실 이거는 부작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뛰어난 브레인들이 의료계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 쪽 분야로 더 나아가면 좋겠죠. 그리고 업무 대행이나 부가가치적으로 명과 암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걸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면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은 거의 단백질 구조를 다 예측했다고 합니다.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예측한 3D 단백질 구조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단백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독할 수 있고, 단백질 구조가 곧 그 기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인간이 가진 2만여 가지의 단백질을 가지고 36만 5천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서는 지금 2억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가 예측이 가능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이런 생화학 분야에서 지금의 그런 발전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발전이 일어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단백질 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소 원자들이 이런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다양하게 많은 원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많은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AI에 학습을 시켜보면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나중에 어떤 기능을 가진 화합물, 결합물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백질 분자 구조만 가지고 2억 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 모든 원소들을 다 조합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화학 반응들이 AI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지 정말 상상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 산소 원자가 있고요. 이 산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산소 분자가 되며, 이 산소 분자는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이제 외부 공기, 외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정보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할 때는 뭐 이런 식의, 산화할 때는 이런 과정, 뭐 이런 등등의 특징들을 수십 개에서부터 수백 개까지 나온 결과들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에게. 그리고 또 산소 원자 3개가 결합됐을 때는 오존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면서 그 특성이 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해서 이 산소 원자 고유의 그런 특징을 인공지능은 추론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가 만나서 결합을 하면 일산화탄소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정보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CO2는 이러한 뜻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탄소 원소의 특성을 인공지능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해가면 뭐 전자, 쿼크 그 단위로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금술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탄생되겠죠. 이렇게 인공지능 이후에 과학기술은 말도 안 되는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 인류가 항상 그래왔듯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항상 같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가지로만 고정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브로마 네오스티그민이라는 이 물질은 독침 1g으로 100명을 사망할 수 있는 독극물입니다. 사실은 뭐 위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뭐 냄새만 맡아도 죽거나 만지기만 해도 죽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심지어 퍼지기만 하면 인류가 몰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서운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거리에 보면 이렇게 좀비처럼 서 있는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인간 존엄이 무너진 그런 모습인데요. 이 마약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인데 기존 마약 대비 말도 안 되게 싸고 구하기가 쉬워가지고 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달돼가지고 이 마약보다도 훨씬 값싸고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 사회를 완전히 파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약 백신이라는 것도 개발이 돼서 이 마약 백신을 받으면 이 마약에 대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 마약 물질이 뇌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어떤 엄청난 기술이 발달됐을 때 다른 한편에 그 기술을 막아주는 강력한 기술도 함께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인공지능 찬성론자들의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됐을 때의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적과 다르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 멋대로 자기를 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류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군사시설이나 모든 안보시설들을 맡겼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나라,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런 무서운 무기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무기 통제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무기가 되었을 때는 더욱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마치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영화적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무서운 악당 AI가 생긴다고 할 때 이런 AI도 생길 수 있잖아요. 착한 AI죠. 착한 AI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이기적인 AI와 이타적인 AI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이기적인 AI들의 세력이 이타적인 AI의 세력보다 커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은 AI 기술을 성장시키고 이를 평가해서 성장이 실패했을 때는 다시 개선을 해서 다시 성장을 하게 만들고, 다시 성장 중에 실패가 있었을 땐 또 개선하고, 이런 반복적인 교정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 결과물이 만약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됐을 땐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부 다 폐기해야겠죠? 그 폐기되는 절차까지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인간으로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인류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만 인공지능이 인류와 함께 할 수 있고, 그 선택받은 인공지능은 더욱더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인류에게 맞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좋지 않은 인공지능의 그 존재도 분명히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우주가 모두 양으로 이루어지지 않듯 양과 음의 조화가 이 우주를 구성했듯이, 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개발하다 보면, 발전해 나가다 보면 그 발전 중에 또 좋고 안 좋고가 나뉠 텐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인류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들의 발전, 이들의 기술 개발을 지켜보고 인내를 하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지금 당장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전기로 스마트폰도 쓰고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기들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기를 대중화시킨 에디슨과 테슬라를 욕하지를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이 결과의 탓을 전화기의 발명으로 돌리지 않듯이, 미래인들은 그들의 기술 부작용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타적인 인공지능의 세력 확장을 위해 인간은 더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관리를 통해서 인류는 신의 관점,
다른 표현으로는 우주의 법칙,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과 선량함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이 기술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폐기할 때와 기다려줘야 할 때, 또는 인간이 관여해야 할 때, 이런 지식, 이런 지혜들을 쌓아서 인류는 더욱더 진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